노래 진짜 좋아. 한번 들어봐. 이렇게 누군가가 추천해준 곡이 내 인생 노래가 될 때가 종종 있죠. 이분은요, 올 한 해 음악 추천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2019년 이분은 어떤 곡을 가장 자주 추천을 해주셨을까요? 대중음악 속 우리가 몰랐던 이슈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뉴스를 품은 음악. 네, 뉴스를 품은 음악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조현지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서 제가 오늘 또 처음 뵙게 됐는데 제가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요새 몇 주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좀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2019년이 어느새 보름도 남지 않아서 저희 코너에서 지난 몇 주간 2019년 음악계 결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이 중요한 순간에 조현지 아나운서가 또 혼자서 휴가를 가서 아쉽지만 오늘은 또 유다원 아나운서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마지막 2019 음악계 결산 주제 먼저 무언가요? 대미를 장식할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2019년 최고의 가요입니다. 사실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국내 음악계 이슈를 정리하면서 가요시장 동향을 좀 살피기도 했었고 제가 방송 때 틈틈이 들려드렸던 신곡들이 결국 올해 좋은 노래들 후보에 들어갈 만한 곡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를 아우르는 좀 종합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고 유다원 아나운서는 올해 들은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어떤 곡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이게 우리나라 노래라고 약간 한정이 되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었어요. 뭐 장범준, 아이유도 있었고 사실 제가 새벽 시간에 7080 가요를 전해드리는 그 프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역주행이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레베카, 뭐 김한선 씨의 노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이 2019년 최고의 가요는 어떤 기준으로 일단 선정을 하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뭐 거창하게 2019년 최고의 가요다 이런 타이틀 붙였지만 오늘 소개하는 건 그냥 순전히 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 한 해 들은 국내 음악 중에서 제가 정말 즐겨 들었던 음악 혹은 완성도 측면에서 이건 좀 소개를 해야 한다. 그런 음악들 좀 소개를 하겠고요. 제가 3월부터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메이저 음악들,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런 가요들은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던 인디 뮤지션들의 활약상을 좀 먼저 소개하고요. 그리고 메이저 음악 또 차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는 인디 음악 좋아하세요? 예전 인디 출신 가수들 음악은 한창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뭐 요조나 잔나비가 이제 처음 데뷔를 했을 때 그때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는 인디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요즘엔 잘 듣지 않아서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소개해 주실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오늘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좀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결산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음악계 동향을 살피면서 올해는 인디 뮤지션의 주류 약진이 두드러졌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나비 같은 경우 혹은 카더가든 뭐 이런 뮤지션들은 이제 완전히 주류 시장에 편입을 하고 있죠. 그 외에 인디 뮤지션 중에서도 돋보이는 가수들은 있었습니다. 우선은 설이라고 하는 4인조 신인 밴드가 있어요. 이 팀이 이제 작년 12월에 첫 번째 EP를 발표하고 올해 10월에 또 두 번째 EP 앨범 냈는데 음악 짜임새가 대단합니다. 이 팀이 1998년 동갑내기 4명으로 이루어진 밴드인데 약간은 몽환적인 톤의 연주를 들려주면서도 매우 팝적인 멜로디를 구사해서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보컬리스트 이름이 설호석 씨인데 적당히 이 습기가 있는 그런 목소리 톤이 아주 끌리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설이라는 팀의 드라이 플라워라는 노래 오늘 추천을 드리면서 인디 음악은 어렵다. 그런 편견을 좀 확실히 깨줄 만한 음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추천해 주신 기억에 남는 인디 음악이 밴드 설의 드라이 플라워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저도 한번 찾아서 들어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노래 추천을 해주시면요. 오랜만에 돌아온 반가운 이름도 있었어요. 뭐 사실 검정치마를 더 이상 인디 음악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2년 만에 검정치마가 새 앨범을 발표해서 전작과는 구분되는 약간은 서늘하고 또 관능적인 한편으로는 가사가
약간 찝찝한 그런 연애에 대한 얘기들 그런 노래로 또 돌아와서 인상을 남겼고요. 서울시 여러분이라는 특이한 제목의 앨범으로 이제 3년 만에 9화 숫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규 앨범으로는 9년 만에 신작을 낸 브로콜리 너마저도 기억에 남죠. 또 포크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홍갑이라는 아티스트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보이는 것들이라는 앨범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홍갑 씨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약간 앳된 목소리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솔직해서 인디 씬에서 마니아를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네. 이 앨범 타이틀곡이 나는요라는 노래였거든요.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가사에 좀 공감을 많이 했는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가사가 야 너는 지금껏 뭐하고 살아왔냐고 혹시 내게 물어보면 난 아무 생각 안 했어. 그냥 싫은 건 안 했어. 나는 백수예요. 난 노래해요. 조금 모아서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사고요. 노래를 만들고 혼자 기뻐하다가 며칠 지난 다음 다시 꺼내보면 어떡하지 합니다. 이런 가사인데 가사가 참 재밌으면서 서글퍼서 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약간 요즘 20, 30대 젊은 층들의 그렇죠. 마음을 좀 대변하고 있는 그런 가사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소개해 주신 밴드를 보니까 아는 팀도 있고 또 모르는 팀도 있는데 일단 노래를 한 곡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여러 아티스트 소개했는데요. 정작 들어볼 노래는 또 다른 곡을 준비했어요. 그런가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천용성이라는 신인 아티스트를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올해 들은 인디 음반 중에 가장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김일성이 죽던 해라는 앨범 제목에서 김일성이 죽던 해라는 노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들려드릴 텐데 노래 제목이 아주 독특하죠. 네, 혹시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은 또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던 그 해에 내가 경험한 가슴 먹먹하고 약간 아련한 그런 에피소드를 노래한 곡입니다. 그래서 기타, 베이스, 퍼커션, 건반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소박하게 곡이 진행되는데 정말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희망처럼 들고서 불안한 표정을 감췄지. 네, 2019년 최고의 가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 활약이 돋보인 인디 뮤지션에 대한 얘기와 함께 지금 들으신 곡은 천용성의 김일성이 죽던 해였습니다. 약간 기타 반주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기타 반주도 그렇고 노래를 부를 때 약간 담담하게 그냥 말하듯이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편안했는데 이번엔 우리한테 좀 친숙한 가수들에 대한 얘기도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뭐 사실 이 인디 얘기 지금 아직 못한 게 많은데 또 다음 기약하면서 이번에는 주류 시장에서 돋보였던 음악들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가수는 박정현 씨예요. 박정현 씨는 올해 JTBC 비긴 어게인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올 여름에 7년 만에 정규 9집을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 앨범이 너무 주목을 못 받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듣기에는 박정현 씨가 지금까지 낸 앨범 중에서 가장 듣기 편하면서 일정한 톤과 또 유기성을 갖췄고 반복해서 듣고 싶은 노래가 많은 앨범이었거든요. 윤종신 씨의 존니를 만든 작곡가 포스티노가 만든 노래가 있었어요. 다시 사랑이라는 노래였고 멜로망스의 정동환 씨와 치즈의 달총 씨가 함께한 같은 우산 그리고 박정현 씨가 직접 곡을 쓰고 선우정아 씨가 가사를 붙인 딘드 이런 노래들 정말 좋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한 앨범이었네요. 네, 그래서 박정현 씨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꿈에도 좋고 뭐 오랜만에도 좋지만 맞아요. 신곡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돌아온 김현철 씨의 돛 이것도 참 잊을 수 없는 음반이었고요. 제가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5년 만에 전작 Fall to Fly 전을 잇는 이승환 씨의 Fall to Fly 후 이 앨범도 참 훌륭했습니다. 네, 그럼 박정현 씨, 김현철 씨, 이승환 씨의 이제 컴백도 좀 주목이 됐었고 많은 뭐 화력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이돌 음악은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알죠. 여느 때보다도 K-팝 아이돌의 화력이 돋보였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음악들이 있었을까요? 말씀대로 정말 올해 우리 아이돌 가수들의 글로벌 활약이 대단했죠. 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으니까 오늘은 음악적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볼 텐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태연 씨의 4개였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선곡을 했었고 네. 태연 씨가 노래를 잘하는 건 뭐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4개의 이 노래에서 가창은 와 정말로 특별할 만큼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도 좋았지만 네. 이 태연 씨의 보컬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곡이었고 댄스곡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상반기를 강타했던 대형 신인 있지의 달라달라였습니다. 네, 달라달라 그래도 당연히 들어봤죠. 저도 뭐 워낙 어린 친구들 춤도 많이 추고 해가지고 근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많은 이야기를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좀 네. 난해하지 않냐 이런 반응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랬죠. 난해하다, 뭐 복잡하다, 뭐 잘 안 들린다 그런 네. 얘기들도 있었는데 K-팝의 중요한 음악적 또 장르적 특징이 바로 컨버전스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모티브나 멜로디를 발전시켜서 하나의 흐름을 강조한 그런 전통적인 음악, 뭐 클래식, 뭐 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장르, 여러 스타일을 한 곡에 혼재시켜서 마치 콜라주 같은 그런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절과 브릿지, 후렴 스타일이 전부 제각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데 네. 일렉트로닉과 힙합, 멜로디가 강조된 팝 이 적절히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랩이 댄스 브레이크 같은 역할로 또 포인트가 돼서 들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구성면에서 K-팝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한편 아주 슬기롭게 조화시킨 근사한 노래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한번 잠시 달라달라 있지의 노래 들어보시죠. 네, 지금 들으신 곡은 달라달라였습니다. 있지의 네. 노래였죠. 2019년 가요계를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앨범과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대신 네. 한지 아나운서 대신에 와서 진행을 했는데 괜찮았나요? 소감이 어떠신지? 너무 좋았고요. 네. 크리스마스 앞두고 새로운 기분 낼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네. 지금 다른 분이 오셔서 그런지 이 댓글창도 뭐 평소보다는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으면서 재밌었고요. 네. 다음번에 한번 게스트로 오셔서 우리 한번 셋이 이야기 나눠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게스트로 오면 네. 7080과 올드팝 선곡을 한번 몇 개 해서 좋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노래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올해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밴드 중에 한 팀이 바로 더 보울스라는 팀이에요. 더 보울스. 네, 2015년에 데뷔를 했는데 네. 올해 정규 1집과 2집을 연속으로 발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다양한 전설들의 음악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그 솜씨가 아주 뛰어난데 네. 영감이 되는 전설도 아주 다양해요. 뭐 스틸리 댄, 스테판 비숍, 레리 칼튼 이런 해외의 로큰롤 레전드부터 네. 윤상 씨 같은 우리 가요의 전설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어오면은 분명히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온 락 음악들, 해외 락 음악과 닮아 있으면서도 가요적인 감수성도 빼어나요. 이 팀이 처음에는 뚝배기들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는데 네. 더 보울스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네. 더 보울스의 If We Live Without Romance, 우리가 로맨스 없이 산다면 이 앨범 중에서 타이디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민재 평론가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추천해주신 노래 더 보이스의 타이디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중음악 속 우리가 몰랐던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